테라폼레스 횡령에 대한 특정 직원 수사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권도영 자체가 미국에서도 조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코인 뉴스 이제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전달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내용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총 3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루나테라, 두 번째는 셀시우스 사태, 세 번째는 국제 경제 뉴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테라폼레스 횡령에 대한 특정 직원 수사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횡령 의혹에 제기된 테라폼레스 직원을 특정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래서 시민이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에서 충분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횡령 대상자는 직원 1명이고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의 횡령 가담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테라 핵심 관계자 출국 금지 조치 후 소환 통보가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나 테라 사태를 조사 중인 이제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에서 테라코인 핵심 관계자 A씨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JTBC에 따르면은 A씨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로부터 섬 하나를 살 정도의 돈을 벌었다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코인의 몰래 발행이 기관에 팔고 막대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말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코인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 조정에 쓰였는지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짜고 치는 판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합수단의 출국 금지 이제 조치를 관계자들이 추가 조사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해외로 나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 장기 체류 중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할 수 있고, 핵심 경영진에 대한 강제 수사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권도영 자체가 미국에서도 조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라폼레스가 사전 발행 프리마이닝한 가상자산 10억 개 대부분을 자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사실이 뒤늦게 또 전해졌죠. 가상자산이 테라폼레스와 권도영 대표의 비자금 조성에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져서 논란이 또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IMF의 특별 인출권 SDR에 연동되는 테라 10억 개 중 남은 물량을 소각하겠다는 제안까지 나왔고요. 이제 SDT 안전 준비금이라고 이제 해서 루나가 가상 자산 시장에서 가장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이 됐기 때문에 테라는 더 이상 SDT 준비금이 필요하지 않다라면서, 즉 이제 SDT 안전 준비금은 테라 USD 등의 테라 스테이블 코인과 루나의 유동성은 충분하지 않았던 프로젝트 초기에 사용됐다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 발행 이제 SDT 물량으로 테라폼레스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시스템은 투명하게 운용했다며 모든 사실 관계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아마 점점 하나하나 다 까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사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셀시우스 주요 투자사 이제 창업자 채권형 토큰 발행 통한 이제 회생안 제시가 나왔는데요. 셀시우스 주요 투자사 뱅크 투 더 퓨처의 공동 창업자인 사이먼 딕슨이 채권형 토큰 발행에 통한 셀시우스 회생안을 제시했어요. 비트파이넥스와 유사한 솔루션이 논의가 됐다는 겁니다. 미국계 가상자산 거래소 이제 파이낸스가 해킹에 노출돼서 이제 12만 비트코인을 도난당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피해액이 약 7,2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해킹으로 손실된 자금의 가치를 나타내는 채권형 토큰 BFX를 고객에게 발행 상한을 약속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비트파이넥스의 피해자들이 해당 솔루션을 통해서 피해액의 75%에서 100%를 회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약 9개월이 소요가 됐고, 딕스 창업자는 셀시우스 희생을 위해 어떠한 방식이든 지원할 것이다라는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셀시우스에게 도움을 줄 테니까 자기랑 함께 일을 한번 보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잘 풀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를 또 계기로 해갖고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떡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셀시우스의 방만 이제 경영 루머가 퍼지면서 연쇄 청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또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매도 압력의 배경에 대출업체 셀시우스의 방만 경영 자금 경색에 대한 루머가 있고, 이 루머가 퍼지면서 셀시우스 보유 자산의 청산 매도 압력이 증가해 연쇄 청산에 대한 우려가 또 커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시우스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쳐 가격 하락을 증폭시키고 있다. 셀시우스는 예치된 자산에 이자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이자 농사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셀시우스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더 겁을 먹고 공포지수가 많아졌었다 보니까 관망을 한다던가 또는 숏에 진입을 했다든가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비트가 약간의 반등을 했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 미국 경제학자들이 1년 내 침체 확률 44%나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수치예요. 사실 2005년 이후에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 적이 없는데 바이든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 잘못이 없다면서 끝까지 이제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잘못이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인정하고 개선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진짜 이 거시경제 자체가 바뀔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앨런 재무부 장관이 경제에 둔화하겠지만 침체는 또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개소리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경제가 안정적 성장기로 이행하면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맨날 미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어? 50bp 이상 올리지 않겠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올려버렸잖아. 그러니까 뭘 믿어. 결국은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그죠?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은 다 터졌는데 그래놓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뭐 물량 공급이 뭐 안 되고 뭐 이제 뭐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 지금 그렇다고 한들 뭐가 중요해? 본인들이 지금 계속 똥꼬집을 부리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에서 파월 의장이 상하원 연설 촉각이라고 해서 이제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제롬 파월 미국 의장의 발언과 인플레이션 지표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2일과 23일 의회 상하원에서 반기 통화정책 증언에 나선다고 합니다. 의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고 24일에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발표된 예비치에서 이제 수정될지가 관심이 가장 크게 되고 있고 향후에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5.4%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23일에 글로벌 생산자 물가지수 서비스 생산 물가지수가 발표가 또 있어요. 그리고 6월 24일에 미시간대 미국 소비자 태도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내용은 오늘 정리되는데 일단 거시경제는 지금 정말 심각하죠. 누가 봐도 그냥 악재인데 결국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 바이든이 꼬리 내려야 돼요. 바이든이 꼬리 내려야지 뭐. 그것밖에 진짜 답이 없어.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안 하는 게 너무 이게 답답하긴 해요. 일단 이렇게 해서 PPT 오늘 진행 마무리하고요.